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도 다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은 구축이, 강북권은 신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권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강북권은 정주 여건이 좋은 신축으로 실수요자의 선택이 갈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주민 모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한 데다 심의위원이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다 보니 속도가 붙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기술력,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정보력? 저는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멘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바다는 잠잠해지기 마련이고요. 또 무서운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하늘도 역시 고요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좋은 물건에 잘 투자를 해놨다면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멘탈만 쭉 잘 잡아가도 성공적인 투자를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멘탈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투자 조언이 더해진다면 내 멘탈도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갈 수 있겠죠. 저희 이번 주도 그런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고민되시거나 흔들리는 멘탈 잡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 좋은 가을날입니다. 또 힘차게 한 주 시작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월요일 또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맞습니다. 그 멘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이걸 왜 하며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투자, 그것이 투자지 비합리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투기입니다. 이거 하나 해두면은 대박 터져. 그건 전부 투기예요.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박 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다 쪽박이죠. 투자는 저는 늘 세미나 시간에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것이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 잃지 않고 자산을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잘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투기가 아닌 건강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투자 이야기, 정말 투기가 아닌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매주 제가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이런 재개발 또는 모아주택 같은 정비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죠. 이러한 정비사업은 사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전 시장, 서울시장인 시점에서 뉴턴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35군데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서
정비사업 시대가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고 2014년까지 아파트 하락 기간에 또 그 박원순 시장이 있는 시점에서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이런 정비 사업이 또 많은 곳에서 지지부진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2015년부터 가격대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2021년까지 가격이 폭등하는 수준까지 감으로 인하여 지금 서울 시내 전체 구역에서 정비 사업의 기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이 대세 흐름인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는 알지도 못하고 투자를 합니다. 거의 다 자기가 자기 눈으로 투자자 본인이 본인 눈으로 보고 야 여기 좋겠다 저기 좋겠다 그리고 요 정도 돈이 되니까 돈에 맞춰서 하나 사두면 언젠간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식의 좀 너무 그 비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는 꼭 재개발, 모아주택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투자하자라는 제목으로 쭉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달도 그렇게 갈 거고 특별한 상황이 보고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 다음 달도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미나는 예약을 해 주셔야 되고 현장 접수는 안 된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토요일 세미나 진행합니다. 네, 너무 많은 정보가 요즘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아주택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정확한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 차동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평촌에 초원 세경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중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예. 네. 이 아파트 그럼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그렇죠. 예.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볼 수 있을 텐데 평촌 신도시에 위치한 초원 세경 아파트를 말씀 주셨고 이 리모델링 호재와 관련해서 언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얘가 진짜 일기 신도시 안에 있는 건데 일기 신도시가 지금 다 30년이 됐잖아요. 예. 이 30년이 되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도 알다시피 아파트라는 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에 들어가요. 예. 근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참 중요한데 법적인 조건은 건물이 뭐 낡아지거나 안전진단 통과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경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재건축을 하든지 하면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아. 돈이 될 것 같아. 라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경제 수익이 기대가 될 때는 하죠. 재건축을. 그런데 경제 수익이 기대가 되지 않을 때는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 재건축 해봐야 늘어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아파트 새로 만들자. 그러면 이건 재건축은 쉽지 않은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거의 대다수의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중동, 삼본, 일산이 거의 대다수가 다 이런 재건축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30년 전에 일기 신도시가 출범할 당시에 이미 용적률 자체가 거의 다 찾아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간혹 가다가 용적률이 괜찮아서 재건축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일기 신도시를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얘가 1번이겠죠. 재건축이 가능할 정도의 용적률 사업성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이 있고 이게 2번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모델링도 재건축도 답이 없죠. 그래서 정부가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정비를 해보자 하고 지금 신도시 특별법을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러한 일기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신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 그 주민들만 혜택이 더 돌아가는 특수한 형태의 특별법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아니 누구는 일기 신도시 사니까 돈 벌게 해주고 국가가 나섰어. 신도시 안 살면은 안 해주고 그거는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신도시 아닌 지역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끌고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런 신도시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일기 신도시 안에는 내가 재건축이 가능하냐,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초원마을 같은 경우 세경 때는 리모델링이 가능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별로 남을 게 없고 그렇다고 재건축을 안 하기에는 좀 그렇고 리모델링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추가로 내는 추가 분담금은 반드시 존재를 해요. 예. 자, 얘가 초원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이 200%가 넘어서 있어요. 그 이야기는 법적인 용적률이 이종 같으면은 250%인데 법적인 용적률을 다 찾아 먹는다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거는 40에서 50% 늘어나는 수준이고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는 거죠. 리모델링 해서 이만큼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래 너는 법적인 용적률 이런 데 빠짐없이 다 가져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또 일부는 또 그만큼의 뭐 공공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문제는 전부 다 19평짜리 아파트들로만 쫙 단일 평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19평짜리가 리모델링 하면은 몇 평으로 한다고 얘기하던가요? 23평 정도 뭐 든다는 네. 얘기가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저기 조금씩 늘려서 23평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23평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자, 이 동네에서 얼마를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를 갈 것이냐.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게 완전히 재건축을 해서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와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 리모델링 아파트는 분명히 가격이 다르게 형성돼요. 당연하겠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동네 재건축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서 신축 아파트 23평짜리가 들어왔다. 자, 우리 시청자분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볼게요. 시청자님은 이게 금액이 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건데 뭐 혹자는 지금 한 1, 2억은 올라갈 거다. 아니.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은. 네, 그렇게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질문하는 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시청자분님이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주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신축이 23평짜리가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신축 들어왔어. 본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게 얼마 정도 할 거라고 보세요? 시세로 지금 말씀하시던 거죠? 네. 8억, 9억 간다고 생각하세요? 신축이 뭐 분양을 해야 되니까 뭐 그까지는 안 가겠죠. 한 7, 8억 네. 갈까? 6, 7억 정도. 그렇습니다. 하겠을 텐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23평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아파트가 7억에서 많으면 8억을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와서 얘는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예. 리모델링 하면 우리가 추정치가 7, 8억보다는 뭐 1억이든 얼마든 좀 낮을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6, 7억으로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면은 추가 분담금이 있을 거예요.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한 2억 정도 뭐 얘기하는 거 얼마요? 있더라고요. 예. 2억 정도. 예, 예. 그러면 2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 2억을 해요. 그러면은 현재 시세가 맥시멈 5억, 4억에서 5억이면은 딱 맞는 거죠. 예.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6, 7억을 더 밑으로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떨어질 거고요. 예. 6, 7억보다 더 올라가서 8억, 9억을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이 대충 5억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1억이 더 올라갈 거고요. 예. 그러면 어느 쪽이냐 이제 예상을 해볼 때. 그럼 충분히 일반인들도 꼭 저가 아니더라도 예상해 보면은 제 기준으로 보면 6, 7억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5억 또는 4억 5천 더 이상을 보면 안 된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4억 5천 5억 정도 돼 있죠. 예. 예, 그러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남을 게 없잖아요. 맞죠? 이해 가세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여기에서 돈 2억을 내고 7억으로 가봐야 남는 게 없잖아요. 전혀. 투자성이 없다.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그 부담금이랄까요? 이런 프리미엄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4억 5천에서 5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팔까요 말까요? 돈이 되면은 가지고 있을게요. 돈이 안 된다면 안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면 돈이 안 된다 쪽이죠. 되셨나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위치나 이런 거 입지를 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병원하고 않습니다. 지하철이 사실 가깝고 이래서. 예. 어떤 아파트는요. 네. 현재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30년 동안 이 입지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시죠? 초원이라는 마을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 있는 아파트의 20평대 가격을 싹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용적률이 이미 너무 높다 이런 아파트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좀 낮을 거고요. 그게 좀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런 정도 수준이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더 높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사업성이 좀 더 좋을 거고요. 그로 모든 사업성이 다 반영됐다. 그래서 지금 사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 그로 매도다. 투자로서는 아니다.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설명드리고요. 또 예. 구체적인 거는 따로 시간 나실 때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세미나를 한번 들으러 와 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세미나 오라 그러는데도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재산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재산으로 따져서 상위 10%, 상위 10%가 기준이 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거의 다 집이라는 거예요. 부자 기준도 약 한 30억으로 보는데 거의 다 집이라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다 있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그럼 그렇게 큰 것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다음 누구하고 상의하냐? 친구하고 상의해요. 아는 사람하고 해요. 교회에서 해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상의해요. 시청자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진짜 전문가들하고 돈을 내서라도 상의하고 공부를 해서 하시나요? 좀 전처럼
앞에 있는 일반인하고 상의하나요? 일반인들하고 그쵸. 합니다. 예. 근데 그 돈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큰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미나에 와라, 세미나에 와라고 해도 안 와요. 귀찮거든. 근데 그 많은 돈을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우리 혹시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셨나요? 언제부터 보셨나요? 예, 우리 판 선생님 네. 방송 제가 계속 보다가 예, 이번에 전화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19년도 언저리로 기억을 하는데 그 언저리부터는 아파트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떠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한 방에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 세월만 허송세월되고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봤다면 또는 제 유튜브나 뭐 저를 계속 봤다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게 올라갈 때는 그게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고 저보고 아이고 저 사람 말 들었다고는 가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그때는 들리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연끌 투자를 했어요. 21년도에 그것도 꼭지점 부근을 샀죠. 금액은 가격대는 10억도 안 되는 아파트지만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것이 1억 5천 이상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대출이 이렇게 해서 이자 나가고 1억 5천 떨어졌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앞으로 더 떨어지거든요. 그럼 더 떨어졌을 때 그분은 돈 1억 5천 다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5천만 더 떨어지면 2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 2억의 만큼 까먹고 이자를 까먹고 그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10년 모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10년이라는 세월을 다 갖다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투자는 정말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세미나에 오라 그러면 진짜 세미나에 와서 진심으로 상의를 하고 또 그런 전문가들 도움을 받고 그게 맞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도 이번 기회에 저하고 연결했으니까 투자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얼마만큼 까먹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회 있으면 세미나 때 뵐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사업성을 좀 따져봤을 때 투자 가치 면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저희 자녀들 문제인데요. 네, 네, 지금 신혼부부고요. 네, 네, 신랑은 양주 옥정 림파밀리라는 네, 그 분양을 받았어요. 아. 24년 4월이 입주 예정이고, 네, 이걸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묻고 음. 싶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신부는 네, 엉봉동 265번지 일대에 모아타운 이제 지정이 된 곳에 네. 23년 2월에 매수를 하나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양주는 네, 이제 실거주는 할 수 없는 신혼부부들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한 4, 5년 정도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 네.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매도하기가 좀 아. 낫지 않을까라는 네. 저 생각이고요. 전문가의 이제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은봉동의 모아주택 다세대는 네. 매도 계획이 없으신 거고 네네네. 분양권 상태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신랑 명의의 양주 옥정 린 파밀리의 아파트 이거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은봉동 265번지 일대도 좀 네.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은 양주에 있는 그 분양권을 지금 파는 것보다 한 4, 5년 임대 후에 파는 게 나을 건지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은봉동 265번지 일대도 계속 좀 투자 가치 면으로 가져가 볼 만한 건지 하나하나 네. 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양주 거부터 볼게요. 네. 양주가 택지개발지구잖아요. 네. 택지개발지구 안에 몇 평인가요?
28평이요. 27평. 네. 자, 우리 시청자분님이 아는 대로 그냥 대답을 해보세요. 네.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비가 네. 평당 대충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네. 예, 종전에 이제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네.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물가가 많이 오르기 전에는 네. 아파트 공사비가 500만 원, 600만 원, 뭐 700만 원 네. 이런 수준이었었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다 1, 200씩 올랐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비가 800평당이에요. 네. 평당 800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가정이에요.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1200 이게 아니에요. 네. 평당 800이면은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네네. 대충 30평이면은 38이 24, 27평이니까 27평이라 치더라도 대충 한 뭐 2억 천에서 한 2억 2천 이 정도 되죠. 네네. 그러면은 얘가 공사비라는 거잖아요. 네. 맞죠? 예. 공사비에 대고 그 토지 원가는 이 택지개발지구는 땅값이 소위 말해서 똥값이에요. 네. 왜냐하면 원래 이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아니라 잡종지니 뭐 임야니 뭐 이런 땅들이거든요. 네. 평당 해봐야 그 뭐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안 가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땅을 건물을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토지 개발 사업, 그거를 우리가 택지 개발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네네. 택지가 주택지잖아, 그죠? 네. 주택지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딱 바뀌면 땅 가치가 확 올라가죠. 네. 근데 주택 택지 개발 지구는 원래는 땅값이 거의 별로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택지 개발 사업은 별로 땅값도 안 되는 것이 하고 나면 엄청나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일반 개인 민간 회사들이 이걸 못하게끔 만들어요. 네. 국가가 해요. LH공사 같은 네네. 도시개발공사는 LH공사 있죠? 네네. 공공기관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뭐 대장동 사업 이런 데 마찬가지죠. 네. 그럼 공공이 아주 저렴한 땅을 택지 개발하면 비싼 땅으로 되죠. 그렇지만 공공이 이 땅을 매입할 때는 땅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저렴한 땅값에 땅공사비, 토목공사는 공사비 정도만 플러스 알파하고 거기에 일부 마진 요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신동아 파밀리 말하나요? 여보세요? 림파밀리.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신동아 파밀리죠? 림파밀리. 예. 그러면은 파밀리라는 이름이 신동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땅을 그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땅을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공사비를 대고 플러스 마진을 붙여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지역은 땅값은 거의 진짜 별로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계산해 보면은 한 세대당에 2억 원가 자체가 2억 초반에서 뭐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되냐? 이것이 뭐 4억, 5억 갈 수가 없다는 거죠. 3억이 조금 넘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런 택지 개발 지구 내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 가격은 무조건 저렴한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받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거는 주변 시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분양 가격이고. 네. 그러면 주변 시세에 여기에 27평이 이 일대가 얼마 정도 할 거냐. 네. 아파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얼마 정도 할 것인지 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는 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5억, 6억 막 이렇게. 네. 그러나 그건 다 거품이라고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거품이다 안 된다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왔던
제 네.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거품이 빠져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빠져가고 있는 수준이 대충 4억대 맞죠? 네. 이런 수준, 양주 쪽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는 이 4억대에서도 일부는 더 빠질 수가 있다. 분양가보다 더 빠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보지 여기에 4억을 갖고 있다. 이것이 다시 5억, 6억 갈 거야. 몇 년 살면은 네. 전혀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아. 전혀 절대로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네. 가격이 네. 꼭지점 찍고 한번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권이 툭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네네. 반등을 해도 종전 가격만큼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못 올라간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올 하반기는 방송 보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 방송은 못 보고, 예. 방송을 봐야 이게 답이 나오지. 아, 제가 지금, 예. 그래서 뚝 네.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네. 반등의 거의 마지막 구간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다시 내년 되면 다시 떨어질 거예요. 네네. 저는 이게 누차에 걸쳐서 몇 년 전부터 얘기해오고 있던 거예요. 네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얘가 앞으로 가격이 5억, 6억을 더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들어가서 살았다가 판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 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는다는 뜻이죠. 네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구가 지금 당장은 1년에 한 10만 명 줄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줄죠. 네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줄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빨리 줄겠죠. 네. 예, 그러면은 양주라는 도시가 뭐 특별히 인구가 더 늘어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없는 한 아파트 가격은 10년, 15년 이상 보면은 뭐 답이 안 나오는 거겠죠. 네. 네,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응봉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서울 시내 유타운을 참 유타운이란다.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을 서울 시내를 다 다니고 또 앉아서 봐요. 네.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앉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우리가 사업 분석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응봉동 모아타운은요. 거기에 뭐 며느리 되실 분이 며느리인가요? 며느리 되실 네네. 분인가요? 며느리 맞아요. 며느리군요. 네. 며느리가 왜 샀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본인이 아니니까 저한테 내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 예. 그런 지정이 거거든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거기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네.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확정은 나중에 관리 계획까지 나오고 조합 설립하고 관리 계획이 나와야 확정이에요. 네네. 서울 시내에서 확정된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 응봉동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조망은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이 거의 대다수가 일종 주거 지역이에요. 네. 일종 주거 지역은 아시다시피 건물을 면적을 많이 아파트를 높게 그렇게 못하는 거 아시죠? 네네. 일종 주거 지역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바로 이해하면은 네. 사업성 자체가 네. 안 나와요. 네.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건을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는데 이걸 붙잡고 있다고 해서 주택 숫자만 들어가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응봉동에 있는 재개발. 물론 구체적으로 물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물건을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물건은 모르시죠? 알고 있어요. 물건은 빌라인가요? 네네. 당연히 그러겠죠. 네. 빌라 얼마짜리인가요? 3억 6천 주고 샀는데 3억 6천. 전세 얼마 네. 들었어요?
1억 8천에 10만 1억 원. 8천요? 네, 네, 전세 1억 8천에 월세도 있나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요. 네네. 자, 제가 보는 눈에는 네, 얘는 제 혼자 짐작이에요. 네네. 짐작인데 아마 나중에 가치 평가는 네, 한 2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억 6천이라는 프리미엄을 더 준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더 주갖고 지금 샀는데 재개발만 되면 돈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업성이 없다 이 말은 이 지역에 재개발돼도 주민들이 돈을 다 내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도 과연 이게 가져갈 만한가? 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투자 금액이라고 하고 물건이라면은 서울 시내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아니다. 네, 그래서 기회 닿으면은 꼭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왜 아닌지 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혼부부의 재테크 계획을 좀 다시 세우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전달해 드리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모아타운 좀 궁금해서요. 네, 상담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모아타운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나 좀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 자금은 1억 초반, 1억 2, 3천이요. 1억 2, 3천으로 보신 지역이 좀 네네. 있을까요? 보는 지역은 제가 사는 쪽이 금천구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천구 쪽을 조금 고민은 했었는데, 네. 좀 제 생각에, 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 음. 변두리 같아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아. 알아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요. 네. 또 지금 시점에도 모아타운 같은 거는 그냥 투자를 해야 맞는 시점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 1억 2, 3천 정도로 지금 모아타운에 투자해도 되는지 지역적으로는 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세미나 왔으면 제가 더 영광이었을 텐데. 가려고요. 한번 예약해놨어요. 오세요. 중요한 네네. 거는요. 네.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가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지역으로 갈 것이냐, 네. 비선호 지역으로 갈 것이냐, 네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 네. 아니면 내가 그 동네 들어가서 반드시 나는 그 동네에 살고 싶어. 네네. 그래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왜냐면은 금천구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금천구 살다 보면 또 거기 정들고 또 그렇게 뭐 불편한 것도 없어요. 어디든지. 그렇지만 막상 한강변에 강남 쪽이나 뭐 이렇게 입지 좋은 데 와서 살다 보면은 아유 금천구 가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삶의 거주 가치거든요. 네네. 그럼 거주 가치를 따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로 와야 돼요. 네네. 그랬었을 때는 이 돈으로도 못 사지만 네. 이미 그 지역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걸 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겠죠. 네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네네. 비인기 지역은 사람들이 잘 안 붙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데서 돈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꼭 네. 금천구만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이 모아타운은 지금 들어가도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모아타운 요건 첫 번째가 네. 사업성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네네. 사업성이 나쁘면 들어가봐야 소용이 없어.
네.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네네. 서울 시내에.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어야 돼. 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찾고 싶죠. 없다고요. 네네. 왜 없냐? 네. 사업이 진행이 예상이 되는 것이지 된다라고 누가 확정을 해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만약에 예상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쵸. 꼼짝 말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들어와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하면은 정말 이런 걸 잘하는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그분한테 좀 도움을 청하세요. 아, 네네. 그게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아파트 사는 거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네. 어렵지 않아요. 아파트는 네. 뭐 제 세미나 오면 아파트 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네. 이런 건 달라요. 네네. 그래서 1억 2천 갖고 어느 동네 뭐 살까요? 이런 거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그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모아주택을 예정해서 전부 다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데예요. 네네. 원룸인데 매매가가 대충 1억이고 전세가 1억 3천이에요. 그럼 7천이죠. 네네. 7천만 원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아직은 분위기가 단독 다고 소유자들 반대가 심해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리 저렴해도 이거 샀으면 네네. 진짜로 이거는 뭐 엎어져도 매체도 난 모르겠다. 한 20년 보고 놔두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때 돼갖고도 된다는 보장도 없어. 또 된다고 아. 해도 돈이 내가 다 내야 될지 얼마만큼 더 내야 될지 몰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게 신뢰도 있는 물건을 과연 살 수가 있느냐. 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 그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은 쉬워요. 근데 네. 꼭 세미나에 오셔서 본인이 그 어떤 네. 정말 믿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면은 그런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네. 그게 본인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런 정도로 좀뭐 말씀을 드릴게요. 세미나 한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이렇게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렸습니다. 방금도 모아타운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런 분들 함께 참여하면서 또 공부해 갈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들 살펴볼 수 있는 노하우도 전해주세요. 네. 제목 뭐 편안하고 좋지 않아요? 재개발, 모아주택 투자 알고 하자.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꼭 오셔서 좀 이야기를 들어서 이 얘기만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세미나 이루나요?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현장 접수는 안 됩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시고 필요하면은 저한테서 요청도 하시고 그냥 앉아서 답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니까요. 꼭 전화번호 메모했다가 여러분 접수를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봅시다.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은요. 중국 의존도로 낮고 내수가 큰 나라일수록 웃었다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고금리에서 성장이다. 잘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한국과 독일과 중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인도, 브라질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세계 경제가 이제 뭐 난리가 날 거야. 좋은데 나쁜데 이렇게. 중국 비구이 위안이 하루 남기고 300원의 이자를 상환을 했지만 디폴트는 일단 모면했으나 월 상환액이 올해 상환액이 1조 6천억 얼마죠? 1억 불. 야, 이거 엄청납니다. 그죠? 1억 6천 불인가요? 야, 엄청납니다. 경기 부양책 내놨으나 효과는 별로다. 어렵다는 거죠. 한국 수출 비상, 무역금융이 181조 전인데요. 수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또 오릅니다. 추석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자,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의 빈집 공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1,600만 채가 공실을 합니다. 공실률이 무려 11.6%, 금융위기 때 11.4%인데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공실이. 일본 13.6%, 중국 21% 넘고 영국, 아일랜드는 하도 많으니까 공실세를 부과한대요. 폴란드 11%, 우리는 7% 정도 되죠. 헝가리 12.3%. 우리도 제 생각이 맞다면 조만간 8% 넘어가지 싶습니다. 프랑스 8%.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집을 공실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한국은 원주민과 외진 갈등의 모아타운이 답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왜? 저 빌라 전세가율은 이렇게 요것만 먼저 할까요?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갖고 있는 사람 반대요.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찬성을 하거든. 당연히 반대할 밖에요. 그러니까 답보 상태에 빠지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잠실 쪽에 있는 삼전동 이 계속 잡음이 나죠. 그다음에 반포동 뭐 지금 이야기 속 들어갔죠. 자양동 그 있는 구청장이 다 해지했죠. 기타 등등 어렵습니다. 빌라가 전세는 낮아졌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전세 가율을 낮춰버렸거든요. 이런 어거지로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월세가 올라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또 손해예요. 이거는 정부 정책이 조금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세권 공공분양의 용적률 인센티브 공급 대책이 곧 발표될 것 같다. 글쎄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도 제가 예상한 대로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 이런 것들은 주택 수요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갭 투자로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빠지면 여러분들 못해요. 누가 팔겠어요. 그런 거를. 주택 숫자에서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쳐다보잖아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요. 아파트 구입은 아니다. 수익형 구입은 언제부터 해라고 했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조금 전에 한번 보여줬죠. 모아주택 예정구역에 이건 예정구역입니다. 지금 다세대 원룸인데 매매가 2억 전세 7천만 원 갖고 할 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좋아. 인기 지역이에요. 지역도 인기 지역이에요. 비역세권은 자녀에게 정려도 좋아. 장기 투자로 좋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게 될까? 여기저기에서 말만 나오고 그다음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이 반대가 너무 눈에 보인다. 반대되면 이건 뭐 할 거예요? 진행 못하는 거죠. 진행 못하면은 뭐 돈 7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도 묶여갖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게. 그래서 물건만 보면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모아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상담자 분처럼 참 말하기 참 어려운 얘기지만 좀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한테 정말 잘 기본적으로 알고 좀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시라. 또 개인적으로는 세미나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 재개발과 또 모아타운과 관련된 질문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2차례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화요일과 또 주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 무료 세미나도 이번 주 토요일 이렇게 2차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평일이 편하신 분은 내일 그리고 주말 편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참여 계획 세워보시고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